주식 투자로 돈을 벌려면 주가 하락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남들이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을 할 때가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는 작년에 경험을 해서 이제는 잘 알 것입니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소신이 있어야 돼요. 행동, 본인의 의지력, 인내심이 없으면 투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수익과 손실을 결정짓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인내심, 용기, 배짱이에요. 직접 기업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시장의 방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장 전체에 우리는 ETF 종목으로 투자를 하죠. 그런 사람이든 간에 괜한 걱정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계산을 하고 생각하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 바로 이곳 주식시장이에요. 미국의 공학 박사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좋은 조언을 해준 내용 우리는 몇 번이나 공유를 했었죠. 나는 바보다 생각하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매수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은 말입니다.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연구하고 계산해서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불확실해지면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보다 오히려 경제와 시장의 상황 이건 무심한 채 본인의 자금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는 사람이 더욱 좋은 성과를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 현재 몇 퍼센트 손실, 이익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보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투자 중인 주식들은 몇 년 후 2배 이상으로 불어나서 우리 앞에 딱 그 불어난 숫자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이 단 한 종목만 빼고 주가가 거의 모두 크게 상승한 해였습니다. 작년의 하락장에서 용기를 내서 꾸준히 매수한 사람과 분산 투자를 잘 실행한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수익이 점점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의 패턴으로 주식 투자 생활을 앞으로 몇 년 더 해 나가게 되면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번다고 우리는 그것을 깨버릴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5%도 안 되는 이 시장에서 우리는 반대로 95% 이상의 사람들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새로운 화두의 단어가 하나 나왔죠.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끈 7대 기술주 일명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열기가 내년에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내년 미국 경제 연착륙 시나리오는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7대 기술주가 엄청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에는 부정적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올해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기는 어렵다라는 관측이 나와요. 올해 빅7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던 미국 증시 지수가 7월 이후에 10월 말까지 둔화세를 보이다가 11월 들어서 다시 11월, 12월 상승세로 방향을 다시 잡았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물가상승 둔화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최근 주가 상승 동력입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내년 0.25%씩 세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3월이 첫 금리 인하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이 처음 사용한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말, 이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약 10년 전에 만들어진 단어 팡, 그렇죠? 코덱스 팡 플러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 팡이라는 이름을 완벽히 넘어서는 한 해였어요. 그러나 ETF 종목으로 보면 팡 플러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미국 테크 탑10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이 종목이 세 번째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의 특징이 우리나라는 2차 전지의 수급이 몰렸고
미국은 빅테크주들에 몰린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2차 전지보다는 국내 이 기술주들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종목 가운데 약 72%는 지수 상승률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미국 주식이 10개 중 7개 이상은 이 같은 올해 랠리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지수 상승률을 밑도는 종목 비중이 72%, 70%를 상회한 것은 1980년, 1998년 정도를 제외하면 이 전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2023년 IT 업계는 물론 주식시장까지 뜨겁게 달군 이 최대 이슈 인공지능 AI 기술은 내년에도 시장을 이끌어갈 전망이에요.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애플의 뒤를 이어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는 기업이 AI 관련 기업들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세 곳이 AI 열풍의 최대 수혜주예요. 애플에 이어서 앞으로 향후 시총 3조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애플이 3조 달러 넘었다가 다시 요즘 조금 떨어져서 3조 달러 직전이에요. 2조 9,900억 달러. 내년에 다시 3조 달러 넘어가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새 2조 7,900억 달러예요. 알파벳이 1조 7,600억 달러. 아마존이 1조 5,700억 달러. 엔비디아가 1조 2,200억 달러. 이렇게 해서 5종목이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데 이어서 올해 초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등의 생성형 AI의 잠재력을 가장 먼저 인식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올해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는 미치지 못하고 주가 역시 개별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올해 역대 그 어느 기업도 통과하지 못한 시가총액 3조 달러 관문을 넘었지만 주가 상승률에서 보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못 미치면서 체면을 좀 구긴 상태예요. 22년 만에 최장 매출 감소세를 기록을 하고 올해 증시 핵심 테마였던 인공지능에서도 그 흐름에 편입되지 못한 것이 애플 주가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애플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 5배나 차이 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AI에서 밀리고 있는 애플은 탄탄한 애플 생태계 덕에 실적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성장성에서 고전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매출은 4분기 연속 하락해서 2001년 닷컴 거품 붕괴 이후에 최장 매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또 신제품 개발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애플이 올해 태블릿 PC, 아이패드 신형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이패드 신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2010년 아이패드를 시장에 공개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형이 이렇게 출시되지 않으면서 구형 모델 가격 할인도 없어서 아이패드 매출은 지난 9월 마감한 2024년 회계연도 전체로 3.4%가 감소했습니다. 판매 대수로는 15% 감소세예요. 또 최근에는 특허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핵심 제품군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최근 기종 판매도 중단됐었습니다.